확실해. 두 번 다시 MRC를 잡지 못해. 이 랩 몰라요? 중요한 건 바비톡이죠. 네. 미친 미친 연구실. 오늘은요 K 김종규 성형외과의 김종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K 김종규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종규입니다. K 김종규라고 한 이름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네, 이름을 걸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하죠? 확실해? 네. 야, 너 어른한테 뭐 하는 거야, 버릇없이. 아니야, 저 랩한 거예요. 이거 몰라요? 확실해. 두 번 다시 MRC를 잡지 못해. 이 랩 몰라요? 중요한 건 바비톡이죠. 네. 제일 자신 있는 수술 오늘 어떤 거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일단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안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안검하수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좀 졸려 보이는 눈인데 맞나요? 맞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가장 흔한 게 이제 그 졸려 보이는 눈빛.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환자를 만날 때 많이 듣는 얘기는 인상이 안 좋다. 아니면 표정이 왜 그렇냐. 사나워 보인다. 네, 웃어라. 제가 이마 근육으로 많이 이렇게 눈을 떠요, 이렇게. 예. 요게 좀 뭐 문제가 좀 있을까요? 아, 그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검하수가 있게 되면 눈 뜨는 게 불편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 자체는 이제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근육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 눈썹이 이쪽만 이렇게 돼요. 네. 이쪽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만 있는 거예요? 보통 양쪽 눈이 안검하수가 동일하게 있는 경우는 그냥 없습니다. 항상 한쪽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눈썹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마를 쓰더라도 한쪽 이마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안검하수 교정 수술과 쌍꺼풀 수술이 완전히 다른 수술인가요?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이게 피부가 겹쳐지게 만들어주는 피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검하수 교정은 그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안쪽에 들어있잖아요. 그 근육을 찾아서 접어주는 수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니면 짧게 해주는, 결국에는 근육을 만져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검하수 교정술하고 쌍꺼풀하고 같이 하는 분들도 많나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안검하수가 심할수록 그 쌍꺼풀이 잘 안 잡히고 풀려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안검하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교정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했다 그러면 안검하수 교정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 수술과 근육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안검하수 교정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절개인가요? 비절개인가요? 그 방법은 쌍꺼풀하고 동일하게 절개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비절개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교정법 자체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근육을 수술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는 근육의 길이를 조금 짧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방법은 이제 그 안검하수 교정법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원리는 근육의 길이를 약간 단축시켜서 그만큼 눈에 힘이 잘 들어가겠죠. 근육 길이를 짧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눈을 감았을 때 안 감길 때도 있나요? 수술 안검하수 교정 뭐 이렇게 경한 경우는 교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안검하수가 이제 중등도 이상 된다 했을 때는 교정하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눈이 좀 잘 안 감기죠.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저 안검하수 수술하고 되게 인상 싸나워졌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근육에 힘을 탁 뜨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탁 뜨잖아요. 뭔가 인상이 싸나웠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인상이 사나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울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거울 보시고 눈썹을 들어보시면 되게 사람이 선해져요. 선해지고 확 낮추면 강한 인상이 됩니다. 화난 사람처럼 되죠? 그렇죠. 화난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이런 것 때문에 인상이 좀 강해지는 것도 있고 눈썹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하고 눈썹과 이마는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눈썹하고 눈 사이에 있는 피부의 양이나 지방의 양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면 눌릴 수밖에 없으니까 눌리니까 밖으로밖에 튀어나올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좀 두툼한 느낌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렇게 바지가 서서는 맞았어요. 근데 앉으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튀어나와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쌍꺼풀이 15년 돼서 좀 약간 촌스러운 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눈을 좀 갖고 싶어요. 약간 요즘 눈을 갖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제 눈매 리프팅이라는 수술을 해서 그게 뭐예요? 눈매 리프팅? 눈매 리프팅이라는 수술은 눈썹의 리프팅을 통해서 눈매를 되게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러면은 꼭 안검하수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눈썹과 눈 사이가 약간 좁았던 분들이 해도 좋은 수술인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눈썹 위치가 나이가 들면서 낮아지기 마련인데 원래부터 낮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수술로 낮아진 사람, 원래 낮아진 사람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여기서 그렇게 원래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이게 약간 좀 쉽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예림 씨처럼 이 자체가 쌍꺼풀이 찝혀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도 통통한 게 좀 얇아지는 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 설명드린 것처럼 그 쌍꺼풀 수술로 인해서 눈썹이 내려온 경우는 오히려 더 올리기가 쉽죠.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눈매 리프팅은 다른 리프팅처럼 뭐 째서 당기는 그런 수술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뭐 매선침인가요? 예, 그런 거에서 톡톡톡 해서 실을 이렇게 넣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레이저 리프팅. 그런 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눈썹 같은 경우도 그 녹는 실로 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눈썹 같은 경우는 눈썹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네. 눈썹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인상을 이렇게 찡그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미간주름 보이시죠? 네. 미간주름이 잘 보시면 약간 이렇게 나이키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근육의 뿌리 부분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줘요. 수술 부위에 직접 절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그 절개를 많이 하지 않고도 이제 수술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 K 김종규 성형외과에서는 어디를 절개를 해요? 그 머리 안쪽에 여기 전두부 쪽에 요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여기가 내려온 사람도 많아요. 여기요? 눈꼬리가 내려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쳐져 보이는 사람들, 여기 이제 눈가 주름이 심하다든지, 네. 아니면 쌍꺼풀이 지나치게 길다든지 그런 분들은 여기 관자놀이를 들어 올려줘야지 네. 그 부분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이쪽에다가 또 한 군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쌍꺼풀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쌍꺼풀 수술은 아니지만 이 눈매 자체도 너무 여러 가지 새로운 시술법들이 많은 게 느껴져요. 정말 내시경을 통해서 근육을 느슨하게 진짜 약간 신박하다. 우리 원장님 오늘 진짜 신박한 시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부했는데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눈 수술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눈은 항상 이마랑 눈썹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한테 상담을 상세히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문가는 누구죠? 김종규. 어떻게 미션 클리어한 것 같나요? 그럼요. 네. 그럼 오늘도 미친 연구실 미션 클리어!